월요일 아침 반찬,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입니다. 이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바로 지난 9월부터죠.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9월 개도기를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 근절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나루 씨와 제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에서 차 가지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두 분 차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사실 가게차가 있는데요. 예. 제 개인 차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가끔 하는 편입니다. 네. 한때는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핀란드에서만 운전하다가 서울에 와서 운전하면 조금 무서워요. 그래요? 그래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차선 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에서도 뭐 4개 있을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잖아요. 핀란드는 진짜 많아봤자 2개거든요. 예. 어쩌다 한 번 3개 뭐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선 바꾸는 것도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특히 저는 택시 기사님들 너무 무서워요. 아하. 맨날 슈슈슈슈 옆에서. 그래서 제가 택시만 보면 바로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그쵸. 피하는 거야. 무조건 예. 피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일단 하다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주로 밤에 운전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차가 밤에. 별로 없는 밤. 없는 밤에. 네, 그때는 되게 아, 좋거든요. 근데 또 밤에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조심을 하는데 사실 그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쵸. 그때 불법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맞아요. 제시 씨는 뭐 운전 많이 해보셨나요? 불쌍하지만 저는 차 없습니다. 그러세요? 여기서 캐나다에서 많이 해봤는데 예. 제가 여기서 차 없고 라이센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그 차 너무 막히고 그리고 그 길은 그 작은 길에서 너무 작아서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지 좀 골목길 다닐 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감이 무서워요. 생겨요. 하다 보면 돼요. 일단 해봐요. 좀 더 운전을 많이 해보셔야겠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서울 도심에서 운전을 할 때 또 괴로운 게 이 불법 주정차 문제거든요. 도로에서 아예 이게 이 주차장인가 할 정도로 한 도로가 한 차선 하나가 불법 주정차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는데요. 두 분도 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 겪어보셨나요? 억수로 많죠. 억수로. 너무 많아서 뭐 지금 다 하나 쟁은하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보통 이제 홍대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홍대역 주변이 거의 장난 아니죠. 주차장이에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거의 그냥 계속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어느 정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네. 자전거 타면 진짜 저 하나도 안 시키거든요. 거기 그냥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사실 여기 오면서 그 파출소가 있잖아요. 예. 근처에. 그래서 오면서 거기도 항상 인도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 아세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물론. 예, 거기도- 단속해야 될 경찰들도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물론 뭐 그렇죠. 거기 아마 특별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는 절대적으로 공간이 그랬을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경찰들마저도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렇죠. 제시 씨는 뭐 그런 경험 좀. 저는 운전 안 해서 많이 없는데 몇 번 택시를 탔을 때 네. 그 차 너무 막혀서 그런 그 불법 주정자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천천히 가고 그래서 비용이 좀 비쌌어요. 좀 답답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캐나다에서 택시 타면 뭐 차고에 없어서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데 뭐 캐나다가 비용이 좀 비싸요. 한국보다. 그건 나쁜 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 주정차 단속 인력을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들까요? 한 190? 어떻게 하셨죠? 예, 19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핀란드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이제 땅이 넓으니까 맞아요. 불법 주정차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실상은 어떤가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상
하신 대로 예. 한국보다는 덜 하지만 사실은 뭐 헬싱키라든지 아니면 다른 큰 도시 시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하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헬싱키에는 그 맨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인데요. 핀란드에서 되게 튼튼하게 지어가지고요. 허물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보존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안쪽에 마당에 다 뭐 몇천 개의 불법 주차장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헬싱키 시에서도 어떻게 빼도 박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왜냐면 어차피 거주자들은 뭐 차 댈 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거리에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예. 예. 어딜 가나 이렇게 도심은 불법 주정차 있을 수가 있겠군요. 캐나다는 어떤가요? 예, 저는 고향이 완전 시골이라서 너무 넓어요. 그 차 별로 없으니까 네. 문제 없는데 밴쿠버에 이사 갔고 거기서 문제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그 장애인 장소에서 네. 주차예요. 그런 거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토론토하고 할리팍스도 뭐 또 큰 도시에서 그런 문제 좀 많이 있어요. 아, 예. 그 땅이 넓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요. 네, 가장 흔히 하는 불법 주정차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 이제 주차를 해놓거나 혹은 이제 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속이 뜰 때만 살짝 피했다가 다시 주차하는 이제 양체 주차라고 예.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혹시 두 나라에서는 이런 좀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긴 한 건지 궁금합니다. 뭐 어떤가요? 아무래도 뭐 인간은 인간이다 보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사실 핀란드에서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요. 핀란드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유료 주차도 따로 있긴 하지만 길거리 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런 주차, 저는 원반이라고 불러요. 예. 동그랗지는 않지만 이렇게 파란색 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시계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할 때 예. 거기에 이제 자기 그 도착 시간을 거기다 이렇게 적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표시해 놓는 거죠. 네. 예. 만약에 2시에 도착했으면 2시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 길거리에 따라서 뭐 30분 무료 주차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아니면 이거 있어도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30분 무료 주차에다가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는 30분이 좀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죠. 잠깐만 가가지고 시간 바꾸고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걸리면 이렇게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네, 저도 해봤죠. 캐나다는 어떤가요? 그 캐나다는 우리가 사실은 법 아주 세요. 진짜 강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뭐 그 불법으로 주차하면 네. 무슨 뭐 견인차 와요. 그래서 그렇죠. 차 갇혀가요. 그래서 예. 그런 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의 다 그 예를 들면 인도에서 그 인도에 주차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고 딱 경찰 전화하고 알려줄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한국에서 뭐 좀 평범한 거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이거 뭐야. 근데 경찰 안 불어요. 우리가 뭐 이 사람 뭐야 문제예요. 그래서 경찰 부르고 바로 예, 견인차 오고 바로 법적으로 가져가요. 해결을 바로 해버리는군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운전자한테 전화를 먼저 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하고 좀 기다린 다음에 정 안 오면은 그때는 이제 견인차를 부른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데 캐나다는 그냥 바로 불러버리는군요. 맞습니다. 예, 무섭네요. 그리고 예. 사실 예. 이 차 문에 전화번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래요. 여기만 그렇죠? 그렇죠. 캐나다 없어요. 없죠. 캐나다도 아. 없어요. 없어. 그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군요. 예. 그냥 바로 바로 경찰만 전화로 불러요. 필요하죠. 맞아요. 네. 예. 자,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과거에는 차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단속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있더라도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과태료를 물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좀 예전보다 강력해진 단속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따로 씨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딱 이렇게 흑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어디 좀 이렇게 예를 들자면 고속터미널역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터미널 앞에 거기 되게 불편해요. 예. 네. 네, 거기 일단은 잠깐 누가 내려줄락 하면 뭐 주차장으로 들어가라 하고 근데 들어가다 나오는데 한참 걸리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역 앞에 그냥 일반 차량들도 잠깐 정차했다가 네. 가는 거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뭐 홍대 앞에 택시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거 보면
너무 봐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다 보니까 기준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 어느 정도 엄격하게 단속하는 거 맞다고 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약간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너무 혼잡한 지역은 주정차를 네.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아닌 곳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예. 해줬으면 좋겠다는 따로 씨의 의견이었고요. 제시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캐나다에서 3분 아니면 5분 있으면 되는데 7분 아니면 10분 정도 있으면 티켓 받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아마도 그 캐나다보다 서울 문제도 커서 뭐 필요해요. 그런 규칙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뭐 그렇게 하면 강력한 조치는 좋겠어요. 필요하다. 네. 라고 보고 계시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 운전자가 있어도 과태료 4만 원을 지금 이제 부과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주차 단속 차량 또 뭐 요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CCTV를 통해서도 단속이 또 하고 있고요. 혹시 두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차 단속을 하는지 그냥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거고요. 예. 뭐 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주차 연회라는 거 핀란드 말로 그냥 그 언어가 따로 있어요. 라플리사. 그러니까 라프가 그 닥지고요. 네. 리사는 아주 흔한 뭐 여자 이름이요. 예를 들어서 뭐 닥지 정숙 씨 뭐 이렇게 불러요. 약간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또 라플리사들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차 계속 단속하는 사람들을 단속. 박쥐로 부르는 거예요? 예, 아예 그러니까 닥치 플러스 리사라는 여자 이름. 딱지. 네, 딱지. 보통 여자들이거든요. 아하. 여자들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네네. 그거 보면 딱 싫어하고 뭐 딱지. 그렇게 하고 예. 있거든요. 네. 네, 캐나다는 어떤 식인가요? 예, 우리가 무슨 정부 직원이 있어요. 그 직업이 그냥 차 보고 뭐 불법 주차장 하면 그 티켓 그 창문 앞에 놓아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우리도 한국처럼 CCTV 시스템도 있어요. 그리고 숨기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 찍고 그 메일로 티켓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라니죠? 견인차도 올 수 네. 있으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안 그래요? 그 견인차 없어요? 아, 있어요. 있죠. 아, 또 있어요. 비슷하네요. 단속하는 게. 예, 사실 따로 씨. 핀란드는 더 강력한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닥지 한번 붙으면 네. 안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핀란드도 그렇고 근데 거기는 2012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만약에 이 주차 과태료를 5번을 안 냈으면 지금 5개 지금 연체됐다면 네. 그러면 그거 바로 이제 이거 그 번호판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바퀴에다가 어떤 장치를 설치해가지고요. 못 끌고 가게. 못 끌고 가게. 아하. 그래서 그 연체된 거 다 내고 그 다음에 그 이 장치 설치랑 설치 빼는 거 요금 한 20만 원 정도 더 내야지 아하. 자기가 이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과태료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한 5배 뭐 이상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사실 예. 한국에 4만 원이잖아요. 예. 보통 핀란드 네. 같은 경우는 20유로에서 80유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냐면 한 3만 유로에서 10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도시 아니면 네. 군마다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헬싱키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싸겠죠. 아무래도 네, 수도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10만 원 넘게 내야 되고요. 또 예. 작은 도시는 한 뭐 6만 7만 원 정도 이렇게 내요. 네. 캐나다는 과태료 얼마 정도 되나요? 그 한국보다 진짜 강해요. 예. 여기서 4만 원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 4만 원만 내야 되면 좀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캐나다가 1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세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 단속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여전히 또 절대적인 주차 공간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차 시설부터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캐나다나 뭐 핀란드 도심에서 주차장이 좀 여유 있게 마련이 돼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또 그 시내에 건설됐는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하철 있죠. 아니면 주요 이제 버스 노선 있잖아요. 뭐 한국으로 제가 한국 그냥 예를 들어서 네. 설명할게요. 예. 쉬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서울에 와야 돼요. 아니면 뭐 어디 뭐 1호선 급행이 있는 노선 뭐 어디 전철역에서 전철 네. 타가지고 서울에 와야 돼요. 예. 그럴 때는 그 역 주변에 큰 주차장을 마련해가지고 거기 공짜 아니면 아주 좀 소액의 돈을만 넣으면 거기 그냥 하루 종일 주차하고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도 서울에 그 대중교통 경기도도 그렇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집이 좀 그 여기랑 좀 먼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도 뭐 짐도 많고 그러면 싫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런 주차장이 있으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땅 파는 거, 물론 땅 팔아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방법도 네. 있는데 돈이 너무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핀란드에서도 그것도 하긴 하는데 사실상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제시 씨는 예, 우리가 뭐 주차 그 시스템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인도에서 무슨 작은 기가 미터 있어요. 파킹 미터이라고 네, 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주차하면 좀 비싸지 않은데 그래서 보통은 그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 아니면 뭐 바쁜 시간이라면 뭐 그 자리 없어요. 그래서 자리 없으면 다른 주차장에 가야 돼요. 거기서 좀 비싸요, 사실. 뭐 한 시간은 5,000원부터 뭐 10,000원까지요, 한 시간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몇 분이 뭐 불법으로 주차해요. 너무 비싸요. 예. 그래요. 한마디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이렇게 혼잡한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뭐 주거 시설이나 상업 시설에 주차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캐나다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건물을 지을 때 그 주차 시설을 꼭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있어요. 어. 예, 있어요. 자, 찾아보니까 핀란드는 뭐 아파트 짓잖아요. 네. 그러면 120제곱미터에 그거 한 뭐 한 40평 정도 되는 거죠. 이 주차 공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곱하기로 해가지고 뭐 그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예. 그 정도는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있어야 돼요. 네. 캐나다는 어때요? 예, 비슷해요. 우리도 뭐 건물 공사하면 뭐 꼭 그 주차장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쇼핑몰도 우리 캐나다 쇼핑몰들이 주차장 엄청 커요. 서울에서 뭐 지하에 있어요. 보통은 네. 우리가 엄청 넓어요. 뭐 슈퍼마켓에서 아니면 뭐 그 쇼핑몰도 네. 공사하면 그런 아주 넓은 주차장 만들어야 돼요. 아. 근데 한국에서 사실 제가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건물에 뭐 몇 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불법 개조해가지고 가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많이 그런 봤어요. 경우. 주차장을 개조해가지고 오히려 가게를. 그렇죠. 네. 그렇죠. 아마 건물주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따라 씨는 불법 현장을 잘 못 예, 가봤어요. 잘 많이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행태를 사라지게 하려면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부터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따로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 생각에 일단은 단속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왜냐면 특히 이제 뭐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분들의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요. 네. 예. 그래도 단속을 해가지고 무인 단속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무인 단속을 해가지고 돈을 서울시보다 훨씬 많이 벌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지금 하여튼 뭐 네. 몇백억 더 벌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단속도 하긴 하되 그래도 이 교통 사람들은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서울 대중교통은 지금도 좋지만 네. 더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그거 이용하게끔 만들고 또 이제 조금 더 그 주차 공간을 그 역 주변에 만들면 네.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제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첫 번째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주차장도 만들어야 돼요. 공사도 그렇죠. 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벌금 너무 약해요. 여기서 믿을 수 없었어요. 4만 원만. 그래서 아마도 캐나다처럼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아니면 네. 진짜 잘 해결하고 싶으면 뭐 50만 원 진짜 강하게 만들면 벌금이 사람들이 진짜 안 할 거예요. 네, 안 하고 차도 안 갖고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 교통난도 해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그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서울 시내 주차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따루 씨와 제시 씨의 시선으로 본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